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합치면요, 전체 매출은 13조 2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 3% 이상 정도의 매출 신장세를 노렸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특히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쇼핑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이 감소세를 보여서 상당히 대조를 이뤘는데요. 특히 월마트닷컴에는요, 추수감사절 오후 6시에서 9시 동안 무려 1,000만 건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1분당 4만 1,000건 정도씩 온라인 거래가 성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미소매업협회 회장의 쇼핑 시즌 스타트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 소매업체들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n spite of the very somewhat positive top-line indicators in the economy, the stock market, gas prices, housing prices, that it's going to be very promotional out there. Many consumers are still struggling. The economy is not growing the way we want it to be growing. The GDP growth is not significant. So across the country, retailers are being very, very promotional. They've planned for that. They've been working with suppliers for months to bring these great deals to customers. And the numbers we've seen so far have been record-breaking crowds, and we think that's going to lead to a great holiday season. One of the things that's happening is you order online, pick up in store, reserve in store. It's complementary. Retailers need an online presence. What's hopefully happening is if you order online, pick it up in the store, not only are you picking up what you ordered, but you're getting more too. It's going to be pressured margin for some of the retailers. Don't forget, it's almost as if what the president of Ascena said, 40% off today is what 10 and 20% off used to be years ago. They're planning for promotions and planning carefully. So far, the markdowns that we've seen out there yesterday and this morning so far, for the most part, they're very similar to last year. 물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월마트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제이스페니 이런 소매업체들에서도 자신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지만요. 이 쇼핑 시즌 동안 공격적으로 할인 행사를 펼친 소매업체들이 나중에는 마진율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조금 우려 섞인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신 대표님, 이 쇼핑 시즌 초반에 대한 이 매출 수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죠. 일단 초창기에 초반, 항상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매출에 관심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방금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마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처음에 항상 그 매출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경기 회복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니 해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고정비를 커버할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 주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이익률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온라인 매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출, 결국은 오프라인 매출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온라인 매출보다는 훨씬 이런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게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상호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특화된 성격을 분명히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따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출 어찌 보면요,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된 제품, 이 규격화된 대표적인 것이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격화된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은 분명히 급신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야만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뭐 보석류가 결국에는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보석 같은 경우 어느 누가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분명히 상호 보완도 있지만 차별화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차별화 관계에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성장률 면에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온라인 매출에서의 어떤 그 특화될 수 있는 상품, 제품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이런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매출 형태 아니면 판매 형태의 어떤 그 추세에 편승하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국 소비자들의 이 쇼핑 패턴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 요즘 좀 변화하는 쇼핑 패턴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오프라인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대적인 행사를 시작하는 사이버 먼데이가 되면 오히려 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미국 소비자들도 인터넷 앞으로 또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아무래도 그 기대감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그 과연 그 사이버 먼데이의 어떤 그 매출의 증가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어쩌면 시장 내 기대감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업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뭐니 뭐해도 그 신용카드를 통한 어떤 그 지불 수단이 신용카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거래 제한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다소간에 좀 제약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되는 신용카드의 매출 증가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신용카드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 지불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 우리 시장에도 좀 몇 개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 부분 지속적으로 높아갈 것이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류 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그 배달 업체 내지는 어떤 그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물류 회사에 대한 관심,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페덱스랄지 이제 뭐 아니면 UPS 이런 그 주가의 움직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의 움직임을 보고서 앞으로의 추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 부분, 결국 그 추세 변화는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 대표께서 IT 제품과 뭐 또 다른 사치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는 상품, 또 온라인에서 많이 몰리는 상품, 이렇게 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관련 업종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형현 팀장께서는 어떤 IT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그리고 신 대표께서 지적하신 뭐 물류 업체들의 관련 업종이라든지 우리 증시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업종별로 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그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 그 결과를 지나고 나서 어떤 품목들이 IT 안에서는 어떤 품목들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의 트렌드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들려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에어 이외에도 이 미국 내에서 비디오 콘솔 게임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 콘솔 게임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온라인 안에서도 모바일 쪽에서의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매장에 나가서 줄을 서지 않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긴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 등을 이용을 해서 이 모바일로 쇼핑을 즐기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검색, 인터넷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검색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이 인터넷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업체들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네이버나 혹은 미국에 있어서는 뭐 구글과 같은 이러한 인터넷 검색 업체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그러니까 미국 추수감사절 판매 실적이 좀 궁금한데 일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TV를 많이 팔았다라고 지금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업체들이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에 맞물려서 마진율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이제 좀 할인 행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TV가 사실상 이번 그 쇼핑 시즌에 어쩌면 그 한동안 스마트 기기 내지는 한동안 모바일 기기에 조금 좀 밀렸던 부분을 만회하려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많이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 가장 큰 것, 뭐
지금 뭐 박형희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콘솔 게임 다시 말씀을 드리면 PS4 그리고 엑스박스 원 특히나 최근에 한 일주 전부터 이제 그 출시가 되면서 출시부터 이제 그 대박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말 쇼핑 시즌과 어울리면서 연말까지 각각 뭐 400만 대 500만 대 이상 최소한 매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임기 콘솔 게임, 흔히 말하는 비디오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그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텔레비전에 대한 수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가전제품 중에서는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브라질 월드컵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매출, 신장 부분, 아무래도 가전업종 중에서 아무래도 이 올해, 내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기대를 많이 쓰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 되겠다, 텔레비전 쪽이 되겠다라는 부분들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할리데이 시즌, 이번 쇼핑 시즌 박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2014년까지 어떤 그 소비의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겠다는 거. 여기에 텔레비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텔레비전에 대한 선제 마케팅을 미리 지금 업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뭐 그 가격 인하를 하고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주가에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매출 증가의 폭이 앞으로 얼마만큼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Well, look, stocks are going to continue to go up. I love this tapering argument, but where's the evidence that we're actually going to be seeing tapering? Look, you still have a very slow GDP rate. You have a labor picture that remains fragile. I just don't see where the evidence to support any type of tapering. Regarding the consumer, though, 33 million Americans went out shopping yesterday. They got turkey on rye at the local deli. They went to the mall. They went shopping, and it was wonderful. But listen, the debt-to-income ratio is actually widening right now, guys. You have Americans that are taking on more debt, yet they're going out and buying more big-screen TVs. That's wonderful news, but it's bad for the long-term prognosis for the U.S. economy, and therefore the Fed has to stay. We're talking about this is a great time to really rebalance, trim off those gains, get back to your target allocations within your portfolios. And you may want to consider also having some defensive positions. These might be some risk mitigation or hedge strategies that could protect, as Patricia said, there definitely could be some sort of a pullback after this fifth year, and that you have those protections in place in the portfolio.